안녕하세요. 오토매틱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튜닝 스로 라지 스케일 머신러닝 논문 발표를 맡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유재범이라고 합니다. 논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설명에 앞서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컴퓨테이션 튜닝은 데이터 집약적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작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DBMS는 캐시에 사용할 메모리의 양, 스토리지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빈도수 등 시스템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수백 개의 구성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브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DBMS가 동일한 노브에 대한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의 노브를 변경하면 다른 노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 세 번째,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잘 작동하던 것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차선책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선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총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을 통해 가장 영향 있는 노브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이전 워크로드와 비슷한 것을 매핑, 마지막으로 그리고 노브의 컴퓨테이션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본 논문의 방법론 설명에 앞서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DBMS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 보관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이고, 종류로는 하이레큐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릴레이션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오브젝트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DBMS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매트릭스에는 처리량과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DBMS의 컴퓨테이션 튜닝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총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속성입니다. DBMS 튜닝 가이드에서는 DBA가 한 번에 하나의 노브만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수의 노브들을 고려할 때 매우 느린 속도입니다. 또한 한 노브를 변경하면 다른 노브의 이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이 노브 설정의 다른 조합은 최적의 구성을 찾는 것이 NP 하드임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버퍼풀의 크기와 로그 파일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다른 구성에 대한 MySQL 성능을 측정했을 때 그림 A 결과와 같이 DBMS가 버퍼풀의 크기와 로그 파일 크기가 모두 클 때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버퍼풀의 크기와 로그 파일 크기가 균형인 경우 레이턴시가 더 낮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컨티뉴어스 세팅입니다. DBMS 튜닝은 또 다른 어려움 측면은 노브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고 한 설정 간의 성능 차이가 불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BMS의 버퍼풀의 크기는 0에서 시스템의 DRAM 양까지의 임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위에서는 이 노브의 0.1GB 증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범위에서 0.1GB 증가 시 DBMS의 물리적 메모리가 부족할 때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MySQL의 버퍼풀의 크기를 10MB에서 3GB로 늘리는 다른 실험을 실행했을 때 그림 B의 결과에 따르면 지연 시간은 1.5GB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며, 이후 DBMS의 물리적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Unreadable Configuration입니다. DBA가 한 DBMS를 튜닝할 때 쏟는 노력은 다음 DBMS의 튜닝을 더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상의 구성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최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세 가지의 MySQL 노브 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3개의 YCSB 워크로드를 실행했습니다.
각 컴퓨테이션은 워크로드 중 하나의 최고의 레이턴시를 제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컴퓨테이션 1은 워크로드 1에 가장 적합하고 2와 3에 대해서도 동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림 C는 각 워크로드의 최적의 구성이 다른 워크로드의 경우 가장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컴퓨테이션 1은 컴퓨테이션 3로 전환하게 되면 워크로드 3에 대한 MySQL 레이턴시는 90% 향상하지만 워크로드 1의 지연 시간은 3500%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테이션 2는 전체적인 최고의 평균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적화된 구성을 사용하면 워크로드 1과 3은 모두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튜닝 복잡성입니다. 새로운 버전과 기능이 출시됨에 따라 DBMS 노브의 수는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DBA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림 D 그래프는 2001년부터 다양한 버전의 MySQL과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노브 수를 보여줍니다. 이는 15년 동안 노브의 수가 포스트그레스의 경우엔 3배, MySQL의 경우 6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위에 얘는 DBMS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총 유지 비용이 높은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DBMS의 총 유지 비용은 거의 50%가 인건비로 추정되며 많은 DBA가 시간의 거의 25%를 튜닝하는 데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튜닝을 지원하는 자동화된 툴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총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튜닝할 대상의 DBMS와 상호작용하는 클라이언트 측 컨트롤러입니다. JDBC와 같은 API를 사용하여 DBMS에서 런타임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새 컨피그레이션을 설치하고 퍼포먼스 측정 값을 수집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튜닝 매니저입니다. 컨트롤러에서 수집된 정보를 수신하여 이전 튜닝 섹션의 데이터와 함께 DB에 저장합니다. 이 DB에는 노브 컨피그레이션과 퍼포먼스 데이터만 들어있습니다. 오토튠은 이제 주요 DBMS별로 이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토튠은 최신 버전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이전 버전의 DBMS 또는 최신 버전에 있는 노브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오토 튜닝의 내부 머신러닝 모델을 다듬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 입력 없이 관련 노브와 매트릭스를 식별하고 타겟과 유사한 워크로드를 DB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튜닝 시스템의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는 워크로드 특성화입니다. 여기서 총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스텝은 스태티스틱 컬렉션입니다. 총 2가지의 매트릭스로 구성할 수 있는데 하나는 쿼리당 액세스되는 테이블 열수 및 트랜잭션 읽기 쓰기 비율과 같은 매트릭스입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쿼리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의 문제는 이러한 모든 추정치 쿼리의 실제 런타임 동작이 아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기 때문에 특정 노브 변경의 영향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DBMS가 쿼리를 실행하는 방법과 튜닝 노브의 영향을 받는 내부 구성 요소와 쿼리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데이터베이스의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오토튠은 작업량을 실행하는 동안 기록된 런타임 통계를 매트릭스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매트릭스는 런타임 동작의 더 많은 측면을 캡처하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브의 또 다른 장점은 노브 설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스텝은 중복 매트릭스 제거입니다.
이 세트의 크기를 줄이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검색 공간이 줄어들어 전체 프로세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모델이 오토튠의 튜닝 관리자에 의해 메모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가지치기를 위해 잘 연구된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차원 DBMS 매트릭스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변환하는 팩터 어널라이시스라는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K-means라는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이 저차원 데이터에 의미 있는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합니다. 디멘셔널리티 감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의 노이즈 양을 줄이기 때문에 많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 처리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러스터 분석의 경고성과 품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플로우는 중요 노브 식별입니다. 중복 매트릭스를 정리하면 다음엔 오토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노브를 식별하도록 합니다. 노브 수를 줄이면 고려돼야 하는 DBMS 컴플리케이션 수가 제한되게 됩니다. 오토튠은 라쏘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DBMS 노브의 중요도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큰 가중치를 가진 모델을 불이익을 줌으로써 선형 회계 모델에서 관련 없는 변수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성능에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노브들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브들의 종속성, 폴리노미얼 피처를 포함시킴으로써 노브 사이의 의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노브의 선택수를 통해서 노브가 관련성이 있다는 통계적 증거에 따라 정렬되도록 보장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플로우는 오토매틱 튜닝입니다. 총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스텝은 워크로드 매핑입니다. 오토튠은 세션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 후 시도할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스텝의 목표는 선택한 매트릭스 그룹에 대한 성능 측정을 기반으로 한 대상 DBMS 워크로드의 DB에서 가장 유사한 워크로드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유클리드한 거리 계산을 통해서 타겟 워크로드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매트릭스를 선택하고 매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는 컨피그레이션 레코멘데이션입니다. 오토튠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회계 분석을 사용해서 대상 매트릭스가 개선될 것이라 믿는 컨피그레이션을 권장하게 됩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에는 컨피그레이션의 공간을 모델링하고 레코멘데이션을 만드는데 적합한 여러 가지 매력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오토튠에서는 노브가 이전에 시도했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초과하는 값으로 설정된 구성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플로테이션이라는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브를 약간씩 수정하려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최적의 컨피그레이션을 찾고 해당 워크로드를 추천하게 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제 본 실험 평가를 앞서서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총 세 가지의 DBMS를 사용했습니다. MySQL과 포스트그레스 그리고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인스턴스는 OLTP 벤치 프레임워크를 통한 오토튠의 컨트롤러입니다. 두 번째 인스턴스는 대상 DBMS 배포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20개의 코어와 128기가 램이 있는 로컬 서버에서 오토튠의 튜닝 매니저와 데이터베이스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 4가지의 워크로드를 사용했습니다. YCSV는 야후 클라우드 서비스 벤치마킹입니다. 그 단순한 워크로드와 높은 확장성 요구사항이 있는 데이터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모델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TPC-C는 이제 OLTP 시스템 성능 평가를 위한 현재 업계 표준입니다. 그리고 위키베카의 경우
OLTP 벤치마크에서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TPCH는 이제 지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OLAP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워크로드입니다. 첫 번째는 오토튠이 이제 전체 튜닝 섹션에서 동일한 노브 집합을 고려하는 고정 개수 실험 평가입니다. 인터그리멘탈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조정되는 노브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 설정의 경우 튜닝 관리자는 4개의 노브를 시작한 다음 60분마다 카운트를 2개씩 늘리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노브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림 A를 보면은 MySQL의 경우 인테그리먼탈 접근 방식을 통해서 오토튠이 약 45분 내에 MySQL과 적합한 구성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노브의 수가 많아지면 노이즈의 양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되는 노브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포스트그레스의 경우 인테그리먼탈 접근과 고정식 4개의 노브 설정이 DBMS 성능을 가장 잘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벡터의 경우 8개와 16개 및 인테그리먼탈 노브 설정으로 최상의 튜닝 성능을 달성합니다. MySQL과 포스트그레스와 대조적으로 4개의 노브만 튜닝하는 것은 최상의 튜닝 성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벡터의 경우 더 임팩트 있는 노브 중 일부가 4개의 노브 설정이 있지만 4개의 노브에는 없기 때문으로 본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튜닝 평가입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을 사용해서 최적의 DBMS 구성을 검색하는 또 다른 튜닝 도구인 아이튠즈와 오토튠을 비교합니다. 오토튠과 달리 아이튠즈는 이전 튜닝 섹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림 6의 경우 이제 2가지 방법 모두 다 좋은 향상을 보입니다. 차이점은 본 논문에서 소개한 방법이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 7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한 워크로드를 사용한 것을 비교해 보자면 본 논문에서 소개한 방식이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반 섹션이 시작할 때 초기 세트를 채우고 나서 노브를 추천해 주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2가지 성능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밸런싱이 더 잘 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고 그림 8의 경우 이제 OLTP 워크로드보다 차이가 덜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벡터가 노브에 대한 튜닝 설정이 튜닝 툴이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덜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행 시간 분석입니다. 총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시간이 발생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DBMS가 새 매트릭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토튠의 컨트롤러가 다음 구성을 설치하고 다음 관찰 기간 동안 DBMS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토튠의 매핑 체계가 현재 대상에 대한 가장 유사한 워크로드를 DB에서 식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토튠이 튜닝 관리자가 대상 DBMS에 대한 구성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림 9는 이제 각 DBMS마다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워크로드 실행 시간은 MySQL과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오토튠의 총 시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두 DBMS는 모두 5분간의 관찰 기간 동안 대상 워크로드를 실행하므로 이러한 작업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벡터는 완료에 평균 5초가 걸리는 1년의 TPCH 쿼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MySQL은 다시 시작하는데 62초가 걸리는 반면 포스트그레스와 벡터의 경우
다시 시작하는데 평균적으로 3분과 6.5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스트그레스의 준비 시간이 길어진 것은 만료된 투플에 의해 점유된 스토리지를 회수하기 위한 관찰 기간 사이에 베큐um 커맨더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벡터의 경우 DBMS를 다시 실행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를 업로드한 다음 메모리에 다시 로드함으로 준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봅니다. 새 DBMS 모드 워크로드 매핑 및 컨피그레이션 추천 단계에서 완료하는 데까지 각각 30초에서 40초와 5초에서 15초가 소요됩니다. 이는 이러한 단계에서 모델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각 워크로드에 대해서 튜닝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거의 같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효과 비교입니다. 그림 10의 경우 10의 MySQL의 경우 MySQL이 TPC C용 튜닝 스크립트에 의해 생성된 컨피그레이션에 비해 오토튠에 의해 생성된 최상의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때 약 35% 더 나은 처리량과 60% 더 낮은 레이턴시를 달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튜닝 스크립트의 컨피그레이션이 모든 컨피그레이션 중 최악의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튜닝 스크립트가 가장 영향 있는 4개의 노브 중, 즉 버퍼풀의 크기만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이턴시와 처리량 측정 모두 RDS에 비해 오토튠의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때 처리량이 최대 22%, 레이턴시가 57% 향상된 것을 보여줍니다. RDS는 버퍼풀의 크기, 로그 파일의 크기, 데이터를 디스크로 플래시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등 총 4가지 중 3개를 수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S의 컨피그레이션 성능은 튜닝 스크립트보다 약간 더 우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11-B의 포스트그레스의 레이턴시 측정은 오토튠 그리고 튜닝 툴 DBA 및 RDS에서 생성된 컨피그레이션 모두 TPC 커버 포스트그레스의 기본 설정에 대한 유사한 향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OLTP 벤치 클라이언트와 DBMS 간의 네트워크의 왕복에 대한 오버헤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림 11의 처리량을 측정한 결과 포스트그레스는 DBA 및 튜닝 스크립트에 의해 오토튠의 성능이 최대 12%더 높고 RDS에 비해 성능이 최대 32%더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